At Autodesk, we're obsessed with geometry, and that obsession is reflected in our software. Introducing Research Project Bernini. Experimental generative AI for quickly generating functional 3D shapes. From 2D images, text, voxels, or point clouds. Our first Bernini model is focused on unlocking professional workflows, generating multiple geometrically realistic 3D objects to accelerate every stage of the creative design process. As Autodesk trains its generative AI on larger, higher quality datasets and modalities, the technology will become increasingly useful and compelling, producing 3D models and objects that work in the real world and serve the purpose the designer has in mind. Because the world's designers, engineers, builders, and creators trust Autodesk to help them make anything. 퓨전 3D 프린팅 마스터리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퓨전 영업대표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세션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어치브를 하려고 합니다. 3D 프린팅 분야의 주요 트렌드도 배워보고 기술 성공 사례도 이제 같이 학습을 하면서 퓨전이 이제 다방면으로 뛰어난 툴이지만 3D 프린팅에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부분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5시까지 예정된 어젠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다들 유용한 세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끝까지 남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어젠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저희 이제 오토데스크의 성진호 퓨전 기술 대표님이 퓨전 360이 아니라 오토데스크 퓨전이라는 주제로 퓨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퓨전 3D 프린팅에 대해서 간략하게도 터치를 해주시겠습니다. 성진호 기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퓨전 기술팀의 성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퓨전 360이 아니라 오토데스크 퓨전입니다. 퓨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퓨전 360입니다. 그래서 퓨전의 제품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되고 구분이 되는지도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 패밀리 제품군입니다. 이 중에서 맨 앞에 왼쪽에 있는 게 3D CAD, CAM, CA, PCB 설계를 갖고 있는 오토데스크 퓨전에 대한 제품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퓨전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를 베이스를 가지고 생성하는 퓨전 팀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그 위에 퓨전이 올라가고요. 그 위에 퓨전 익스텐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익스텐션들을 조합해 놓은 게 디자인 패키지 그리고 제조 패키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드릴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서 퓨전 위드라고 있습니다. 퓨전 위드는 여기 파워밀, 파워X 제품들과 CAD, CA 해석 제품, 몰드플로어나 CFD, 넷팹을 이름들이 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파워밀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퓨전 위드 파워밀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퓨전 위드 파워밀은 오토데스크 퓨전과는 다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ES 솔루션으로 퓨전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제품이 올해부터 상반기에 출시가 되었고요. 최근에 퓨전 오퍼레이션스에 대한 도입 사례가 한국에서 처음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전 매니지입니다. 퓨전 매니지는 PLM 시스템으로 퓨전 매니지 익스텐션과는 다른 제품이고요. 퓨전 매니지 익스텐션이 이 퓨전 매니지의 일부 기능을 가져온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퓨전 매니지 익스텐션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토데스크 퓨전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요. 오토데스크 퓨전은 클라우드 기반의 원 솔루션입니다. 컨셉 디자인부터 3D 설계, 2D 도면화, 그리고 CG 렌더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일반 디자인까지 이 뿐만 아니라 3D 프린터와 캠, NC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이 모든 데이터들을 데이터 관리와 협업을 통해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퓨전에서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에서 클라우드 연결과 장치 독립성, 클라우드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재생이 다시 한번.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이 PC에서 PC에서 퓨전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PC 말고도 이제 핸드폰에서 왼쪽에 있는 그 안드로이드 환경의 핸드폰에서 메시지와 코멘트를 주게 되면 그 작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데스크탑에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코멘트를 입력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바로 퓨전에서 오픈을 한다거나 바로 수정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수정하게 되면 이메일 알림이 가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협업을 할 수 있게 해놓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3D 프린터를 그 마스터리 행사에서 조금 이제 쉐어를 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요 슬라이드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퓨전이 이런 제품이다, 이런 제품이다라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그 화면 모델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실제 제품입니다. 해외 전시회에도 나가고 이 제품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했을지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퓨전이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했는가를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퓨전 블로그에 가면은 상세히 그 영문이지만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요 더덕이라고 하시는 오토데스크 직원분이랑 이제 그들만의 F1 핸들을 설계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조까지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더덕이라고 하시는 분이 퓨전의 이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폼 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폼 모델링을 2D 와이어프레임을 프로파일로 빠르게 변환하고 그리고 폼 모델 자유형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외관을 완성을 합니다. 자, 외관을 처음에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 더닥이라고 하시는 분은 스위치 기어, 시프트 패드, 퀵 릴리즈 메커니즘 등의 완성된 휠을 조립하는데 모든 고정 장치를 다 부품을 설계를 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구성 부품을 설계한 다음에 이제 전자 전문가인 리처드 허말 씨의 서비스를 받아서 PCB를 설계를 합니다. 퓨전으로요. 그래서 퓨전 프로젝트에 그를 초대했고 그 초대하시는 분이 이제 PCB를 설계하는데 이제 형상을 보고 그 안에서 거기에다가 그 제품에 맞게끔 PCB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그 모델링을 보내서 어쨌든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는 아예 초대를 해서 PCB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이제 제한이 돼 있는 공간에 4군데의 개별 회로 기판을 설계를 완성을 하고 PCB에서 이제 2D 뷰를 생성하기도 하고 2D 회로도를 레이아웃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D 뷰를 생성하고 회로도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PCB 설계를 해서 3D로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 이제 3D 어셈블리로 직접 변환이 돼서 물리적으로 간섭 검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부품 모델을 이제 PCB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 있죠. 네. 그 부품이 이 부품이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 부품 라이브러리가 2D 및 3D이기 때문에 인코더, 스위치 또는 LED 회로도가 조립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마다 2D 또는 3D PCB 관계없이 모든 보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PCB 설계가 완료되면 데이터 세트 및 관련 2D 도면을 소규모 생산 실행을 담당하는 전자 회로 업체와 공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B 설계가 완성이 됐고 이번에는 이 솔루션 엔지니어 르네 슈리커님이 휠의 구조 셰시를 제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요. 스티어링 휠의 핸들이죠. 중추를 형성하는 사용 중에 모델링을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는 이제 보존을 해야 될 기아학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정의를 하고 빨간색으로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의 이제 장애물 형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상 하중을 정의하고 다양한 제조 공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는 이제 이분은 이제 3D 프린터로 메탈을 설계를 하기로 제조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스테인리스강 그 304로 적층 제조를 준비를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시간도 되지 않아서 12개의 실행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냈고 무게, 부피, 강도 및 기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 순위를 매기는 보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의 설계를 생성을 해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엔지니어분은 가장 미적 외관을 가진 모델을 선택을 했고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부품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한 요소 해석을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퓨전에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완성된 설계에는 모든 구조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이는 승인돼서 생산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핸들의 백판인데요. 플라스틱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나치오 마디나라고 하시는 분이 후면을 뒤에 있는 외부 몰딩 설계를 완성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는 디자인 익스텐션을 통해서 다양한 리브나 보스 및 고정 장치를 추가하고 그리고 휠의 나머지 부분에 몰딩을 졸업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몰딩 설계를 하고 그 이나치오 마디나는 사출 성형을 통해 소량 생산에 사용할 코어 및 캐비티 블록으로 변환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퓨전 디자인 익스텐션의 디자인 어드바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부품을 검사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과도하게 두껍거나 얇은 벽을 단면과 같은 문제를 식별을 하고 그래서 싱크 마크나 웰드 라인의 가능한 크기나 위치, 성형할 때 추출을 위한 구별 각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작업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이제 정적 검사 외에도 금형의 이제 사출 충전 프로세스를 시각화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형 충전 시간 및 성형 성공률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게이트를 2개를 달지 3개를 달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왼쪽 위에 화면을 보게 되면 2개를 달아 놓은 그 결과가 더 좋은 걸 확인하고 게이트를 2개로 결정하고 웰드라인 생성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끝이 났고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을 사용해서 이 팀은 단 몇 주 만에 이 스티어링 휠 설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를 하기 위해서 2D 도면화를 하게 되는데요. 2D 도면화를 할 때 뭐 제너럴 어셈블리 도면 주석이 달린 서브 어셈블리 세부 구성 요소 및 도면 등이 BOM에 포함이 되었고 퓨전의 공유 링크 옵션을 사용해서 동료랑 파트너 및 공급업체에 안전하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링크를 받은 고객들은 생산 계획을 필요한데 즉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제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제조는 아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만든 요 모델입니다. 셰시죠. 요게 이제 원클릭
메탈이라고 하는 장비에서 네, 엠프린트 플러스 SLM 기계를 사용해서 모델을 생산을 위한 모델을 정렬을 할 때는 퓨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서포터를 생성을 해서 이제 메탈 3D 프린터를 사용합니다. 이 스탁이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 만에 이제 3D 프린팅을 위한 부품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한 슬라이싱 데이터를 원클릭 메탈 기계로 내보냅니다. 인쇄 자체는 다음 며칠 동안 실행되도록 남겨두었고 20시간이 걸려서 제품을 완성합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제품이고요.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스탁시는 언패킹 스테이션을 사용해서 기계에 완성된 부품을 제거하기 전에 잉여 분말체로 걸러내고 재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이 제품이 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기계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퓨전의 자동 방향 설정 기능을 통해서 빌드 볼륨 맞추는데 황산적인 작업을 수행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 제품은 이제 CNC 가공기로 만들었는데요. 쿠퍼라고 하시는 분이 퀵 릴리즈 메커니즘 구성을 하는 개별 구성 요소를 제조하는 방법에 가장 좋은 방법을 고려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쿠퍼라고 하시는 분이 원형 스톡바에서 CNC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이 CNC 데이터가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장비, 두산 장비입니다. 두산 장비에서 해외 사례이긴 한데 두산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턴밀 장비를 통해서 공구 경로 확인하고 NC 코드를 생성해서 가공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그 플라스틱 그 백커버 부분에 이제 금형 형상을 이제 생성을 했는데 그 형상대로 오축 가공기를 가지고 코어랑 캐비티의 몰드 가공을 진행합니다. DMG 모리의 MDU 60 에보 오축 밀링 장비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형에는 반드시 전극이 필요하죠. 깊은 부분과 날카로운 내부 모서리는 전극을 사용한 방전 가공을 사용하여 제작돼야 되는데 퓨전에서 전극을 설계하고 CNC 가공기로 전극을 제조할 수 있도록 캠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CNC 가공기에서 구리와 흑연 소재를 사용해서 전극을 제조하는데 이거는 외주를 맡긴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전 가공을 통해서 리브와 포켓을 가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자유형 모델링, 폼 모델링에서 이제 기구 설계랑 설계를 하고 거기에 PCB 설계를 하고 거기 셰시를 설계를 하고 백커버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금형을 만들고 도면화를 진행하고 이렇게 뭐 3D 프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선밀 장비로 부품을 가공한다거나 금형을 가공한다거나 하는 작업으로 통해서 이 모든 그 제품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전부 다 퓨전에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설명한 내용들 중에는 분명히 많은 익스텐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0%는 익스텐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제한적으로 뭔가 이제 뒤에 쪽에서 익스텐션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퓨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애니캐드라 그래서 모든 걸 불러와서 이걸 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로 공유를 하고 확인을 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방식은 파라메트릭 설계에서부터 서피스 설계, 황금 설계, 그리고 자유형 설계, 메쉬 설계들이 지원이 됩니다. 설계 방식에는 기존에는 뭐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내부 편집, 어셈블리 컨텍스트라고 해서 어셈블리 내에서 편집이 가능한
하게 돼서 탑다운 방식으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마련이 됐고요. 그 이외에도 뭐 컨피규레이션 구성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돼서 또한 이제 패스턴 라이브러리, 뭐 파생 기능, 그리고 서브 컴포넌트들과 내부 컴포넌트들로 이제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입니다.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통해서 히스토리들과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정말 그 설계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유형 모델링으로 형상을 설계를 할 때 다음 세션인 이제 저희 링킴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폼 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영상인데요. 이렇게 형상들에 대한 이제 브릿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서피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메쉬 모델링에 대해서도 컨트롤이 굉장히 좀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페인트 선택을 통해서 지우고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기능인데 퓨전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금 모델링도 지금 설명드리는 건 제가 퓨전의 기본에 대한 기능들을 취합을 해놓고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판금 모델링도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익스텐션으로 빠져 있지만 판금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전개 형상을 가지고 생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립품 메커니즘 모델링을 통해서 하위 조립품과 부품인 조립품의 위치를 캡처하고 이러한 이제 어셈블리를 구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할 수 있는 모델링 방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자인 패키지와 제조 패키지 두 가지로 있어서 이제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요 한 개 프로덕트 디자인과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시뮬레이션 매니지 그리고 전체로 하면은 8개의 익스텐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PCB까지. 근데 현재는 지금 익스텐션은 5개로 나눠지고요. 그 5개도 크게 보면은 디자인 패키지와 제조 패키지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이걸 크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사실 디자인 패키지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익스텐션으로 시뮬레이션 익스텐션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패키지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익스텐션 하나를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비용적인 효과가 좋을 거라고 하는 판단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 패키지와 제조 패키지로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디자인 익스텐션과 시뮬레이션 익스텐션, 매니지 익스텐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제 이걸 쓰면 더 좋아지나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좋아지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이 별점을 막여놨습니다. 별점을 적용해놨는데 디자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적용 분야가 조금 확장이 되고 기능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하지만 뭐 품질 쪽에서는 지금 저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품질 쪽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적용 분야를 확장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기능이나 품질 면에서는 뭐 이 익스텐션을 통해서 뭔가 좀 더 확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익스텐션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능이나 품질 면에서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부분이 이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이 적용 분야를 확장을 하는 거고 기능이나 품질 면에서는 기본으로도 충분히 이제
퓨전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 패키지에는 지오메트릭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릭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불규칙한 패턴, 3D 패턴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 형상 자체가 이제 디자인 익스텐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원통형이나 아니면은 뭐 사각 형상 아니면 이런 로고들을 배열하는 기능입니다. 배열을 할 때 불규칙하게 배열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게 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설정을 하는 대로 이 패턴이 사이즈도 크게 되고 회전도 크게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이나모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이나모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배열하겠다라고 하는 할 때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물론 이게 다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볼루메트릭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최적 격자 모양에 대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변환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플라스틱 설계, 이 플라스틱 설계에는 플라스틱 규칙을 설정하고 플라스틱 규칙에 맞게끔 예를 들어 뭐 9배를 준다거나 두께를 설정할 때 그 플라스틱 규칙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보스나 클립, 웹 리브를 생성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제 디자인 패키지에는 디자인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간이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메쉬를 삭제하고 거기를 채우는 데는 디폴트로 기본으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폼 모델링, 자유 모델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시키는 방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3D 스캐너로 작성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브를 추출해서 다시 설계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다시 설계를 하는 거를 역설계라고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재설계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퓨전 디자인 익스텐션에서는 솔리드로 변환을 하기 위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작업이 있고요.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조 제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역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메쉬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거든요.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구성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폼모델링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디자인 익스텐션에 포함되어 있는 메쉬 변환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서피스 모델을 통해서 폼 모델링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요 면 데이터에 착 붙는 형상을 이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두께를 주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를 퓨전에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입니다.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은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조 가능한 결과를 탐색하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요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제네럴 모터스에서 작업한 사례입니다. 이 부품이 지금 8개의
8개의 부품인데 1개의 부품으로 새로 설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40%의 경량화와 20%의 강성화를 이뤘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자동차 카시트의 안전벨트 부분인데요. 네, 요 지금 현재 아까 8개의 부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품을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부품으로 변화를 했고 그 부품이 조립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거의 어, 살이 빠지듯이 이제 설계를 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데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히 미적으로 얘가 이쁘다라고 해서 하는 건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의 이유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제조에 포커싱이 맞춘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메타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지금 왼쪽에 있는 부품이 실제 형상의 크기입니다. 크기만 봤을 때도 왼쪽에 있는 부품이 훨씬 더 크고 오른쪽에 있는 부품이 심플하고 작아졌습니다. 생산 비용은 어떨까요? 오른쪽이 훨씬 높습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량화를 하고 강성화를 진행하는 부분에는 기술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포커싱은 제조입니다. 제조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이캐스팅 아니면 밀링 가공 2.5D 밀링 가공 2축 밀링 가공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예시를 보면 이제 모터사이클 어퍼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 브라켓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조건별로 보면 왼쪽에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사람에 의한 설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2.5D 가공, 세 번째가 3D 가공, 네 번째가 3D 프린터. 이렇게 이제 제조 방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형상이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이게 사람이 설계한 거고 질량이 3kg인데 안전율 이 정도가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2.5D 가공으로 형상이 조금 이제 단순하게끔 해서 비용은 크지 않고 이제 안전율 비용은 크지 않지만 이 3D 프린터로 생성한 제품은 비용이 높습니다. 안전율은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무게는 가장 가볍게 됩니다. 그렇게 그 선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큰 폭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다 선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럼 하는지 방법에 대한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거나 여기 3D 프린터를 사용한다거나 밀링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2D 커팅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조건들을 줍니다. 조건들을 주고 저 3D 모델링 기준으로 초록색 부분이 유지하는 부분, 빨간색 부분이 장애물의 부분 정의를 하고 나면 그거에 맞게끔 솔팅이 되고 이 솔팅한 된 것 중에 여기에서 선택한 거는 2.5D 모델링입니다. 2.5D 모델링을 제조를 하게 되면 가공 시간이나 가장 적합한 모델링을 찾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모델링을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설계를 이제 CNC 가공을 했을 때 그리고 3D 가공했을 때 2.5D 가공했을 때 제조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2.5D 가공입니다. 35분 안에 끝났고요. 사람이 설계했던 부분들도 물론 3D 가공보다는 두 번째로 끝났네요. 51분 걸렸는데
아까 3D 가공과 2.5D 가공의 차이를 보면 3D 가공은 서피스 기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뭐 외관이나 뭐 이런 무게 측면에서는 좀 더 좋겠죠. 근데 생산에 대한 시간도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제품에 대해서는 2.5D 가공이 가장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제조입니다. 제조 쪽에서는 3D 프린터 그리고 퓨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절단기 라우터, CNC 밀링, 턴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조는 전부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3D 프린터에 대한 제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익스텐션을 사용할 때 적용 분야를 확장을 하고 퓨전에서 기능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퓨전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고 안 될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FFF 방식이죠. 네, FF 방식이고 프로세스 설명을 드리면 라이브러리에서 기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량이나 위치를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서포트를 생성을 하죠. 서포트를 생성할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FF 방식은 솔리드 볼륨 막대 서포트랑 솔리드 막대 서포트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뒤에 보면 SLA 방식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포트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출력 조건을 생성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적식용 NC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NC 데이터 슬라이싱이 나오면 이제 바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제품들이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퓨전에서 요 제조에 대한 장점은 뭐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디자인할 때 퓨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제조 쪽으로 제조 워크플레이스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잘 잡혀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이제 제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컨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SLA 방식입니다. 네.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저기 오셨죠? 폼랩에서 직접 오셔서 발표할 예정인데 왼쪽에 있는 그 서포트 방식만 봐도 앞서서 SLA 방식, FFF 방식과 차이를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SLA 방식은 이제 기계 빌드 파일을 직접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위치 배열을 자동 배열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높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위치 배열을 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서포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빌드 파일을 작성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확장 기능 익스텐션을 사용했을 때는 뭐가 다를까요? 소재가 다릅니다. 소재는 MPBF나 DED 소재 제조 장비에 관련해서는 퓨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매니팩처링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소재를 선택할 때 이 소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메탈 소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탈 파우더 베드 퓨전 그리고 다이렉트 에너지 중착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게 없으세요. 네, 저게 이제 익스텐션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표시이고요. MPBF 방식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뭐 배열을 하고 배열을 할 때 서포트를 하고 만들고
사용을 할 수 있고, 좀 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도 CA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익스텐션을 사용한다고 해서 앞에 아까 SLA 방식에 대한 이제 성형 해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요 성형 해석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MPBF랑 DED 방식에만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네, 퓨전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3D 프린터의 이제 소재를 사용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없는 소재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렌더링입니다. 퓨전 익스텐션에 대한 설명은 뭐 다 드린 것 같고요. 렌더링은 굉장히 좀 좋은 툴이에요. 렌더링 좋은 툴, 익스텐션이 없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렌더링 관련해서는 익스텐션에 대한 이제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퓨전에서 이런 어떤 부분이 렌더링으로 좀 구현이 되는가에 대한 이미지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신 것 같나요? 요게 퓨전에서 요거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되는구나 라고 많이 하세요. 네. 잘, 제가 좀, 네,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르쉐 이미지인데, 포르쉐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미지를 사와가지고 렌더링만 진행한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미지를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그 오토데스크 직원이 직접 그 렌더링 한 겁니다. 네. 기차 모델링, 그리고 배 모델링, 이런 질감이나 이런 물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유리, 투명병, 네. 이런 작업들을 직접적으로 저희 그 오토데스크 직원이신 분이 네,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또 특히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이시고,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뭐랄까 뭐 이것도 니콘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를 사서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디자인 컨테스트라는 것도 좀 하고 해서 렌더링으로 제출하고 사람들이 그거 갖고 평가도 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 유튜브 채널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그 평가하는 영상을 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일본어긴 한데 한글 자막 그 설정하면 나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이제 세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렌더링이 퓨전에서 가능하구나 이걸 좀 알려드리는 거고, 또 커스터머가 직접 렌더링한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잘 나와서 네. 요게 이제 바퀴도 되게 바퀴나 이런 이미지가 되게 이쁘게 좀 나왔던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PLM 시스템의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도 있지만, 시뮬레이션은 기본으로 하나의 그 정적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키지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매니지 익스텐션은 뭐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매니지 익스텐션이 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매니지 익스텐션은 트라이얼 버전이 없어요. 그냥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라, 아시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매니지 익스텐션에 보면은 매니지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7개 정도의 이제 아이콘들이 나와요. 그래서 번호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번호를 할당을 하는데 모델링에 대한 번호를 할당하고, 자동 할당 버튼 누르면 모델링에 대해서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CO를 생성할 수 있어요. CO를 생성할 때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 승인자가 누구인지 CO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델링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거 설계를 변경을 필요합니다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인 버튼 누르면 이메일이 가요. 이메일이 가고 이메일 받으신 분들이 알림을 받으신 분들이 요걸 승인을 하게 되면 생산으로 넘어가도 됩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메일이 또 갑니다. 노티피케이션이 가고 그걸 가지고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뭐 리뷰를 하는 단계랑 요걸 이제 완료가 하는 단계랑 이렇게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됐다는 이제 메시지가 가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운용을 하는 게 저희는 이제 PLM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퓨전 익스텐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퓨전에서 도면화를 진행할 때도 요 메인 익스텐션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요 아까 할당된 번호나 아니면 요 이제 도면에 그 승인 번호들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안에 생산에 있다 아니면은 디자인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중간에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연동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인 익스텐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영업 대표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를 연결해 주시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좀 더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퓨전 블로그에 가 보시면 영문이긴 한데 이런 이제 요 윌리엄스라고 하시는 분이 스마트 비전으로 컨셉 디자인의 새로운 시작을 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사례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까 앞서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사례들처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헥사곤 뭐 레티스라고 해서 레티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걸 이제 3D 프린터로 메탈 3D 프린터로 생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품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헬멧 디자인도 퓨전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퓨전에 대해서 로드맵이 총 3가지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퓨전을 좀 지켜봐 주실 부분들 중에 포커싱이 어느 쪽으로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클라우드 데이터와 협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거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매니지 익스텐션이고 매니지 익스텐션 기능이 퓨전 매니지에서 계속 기능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어 캐패빌리티라고 해서 뭐 핵심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디자인 쪽에도 깊게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제조 쪽의 캠 기능, PCB 기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AI와 오토메이션 기능입니다. 이 AI 오토메이션이 어제부터 AU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AU에서 또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내용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세션 시작할 때 영상을 틀어드렸던 버니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버니니 프로젝트도 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요번에 새로 발표된 내용 중에 요 아기먼트라고 하는 기능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Another mundane task ripe for AI disruption. You heard about this yesterday, sketch constraints.
These constraints, which govern a sketch's shape and geometric properties, are important, but they are time intensive to create. And as a result, this step is often skipped. That leads to manual rework if you ever change the orientation or size or position of the sketch.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도면 자동화를 도면을 생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추천을 받아요. 아, 여기 치수는 요걸 넣어야 돼. 여기 치수는 구속은 요걸 구속해줘라고 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 아규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AI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도면 치수에 대한 실제로 스케치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가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세션을 한 번 더 가질 계획이니까요. 그거 참조해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세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세션은 제가 안내를 할까요? 아니면? 예,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진호 기술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시간 내로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그만큼 퓨전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반증인데요. 아마 그 기술 대표님이 오늘 그 터치하신 부분들 중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좀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러한 거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소개부터 간단한 교육까지 전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